많이들 잊고 계신 이름이죠. 권민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규 선수는 사실은 지난해 2025년 연습 경기, 호주와 연습 경기 하고 막 그럴 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뭐 1군 경기 시작하기 전에 시범 경기 때만 해도 오히려 하나 팬들 사이에서 정우주 선수보다 권민규 선수에 대한 평이 더 좋았어요. 실제로 정우주 선수가 막 볼이 조금 많고 그랬었는데 권민규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연습 경기도 그렇고 시범 경기에서도 그렇고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권민규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2006년생, 굉장히 어리죠. 이제 막 20살 되고 19살 뭐 이런 선수입니다. 189cm. 이 선수가 생긴 거에 비해서 화면으로 봤을 때는 키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하체가 워낙 좋죠. 허벅지가 워낙 이제 튼실하기 때문에 키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189cm. 체중도 완성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준서 선수를 봐도 그렇고 선수들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몸이 완성된 선수들은 프로에 적응하기가 조금 수월하거든요. 권민규 선수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선수는 하체가 완성되어 있는 피처다. 그래서 세강중학교, 세강고등학교 청주 출신이죠. 로컬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우주에 이어서 하나이글스에서는 2025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2번에 뽑혔습니다. 이 선수는 드래프트 당시에는 1라운드에서도 뽑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었죠. 그래서 계약금 1억 6천만 원, 연봉은 3천만 원 받았었고요. 자, 이 선수는 뭐 대략적인 배경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청주에서 자고 나란 로컬 보이예요. 하나이글스 어릴 때부터 하나이글스를 응원했던 팬이고 실제로 김태균, 송강민 뭐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고요. 이 선수는 사실은 1라운드 지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이글스가 아닌 다른 팀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뭐 뒷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한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1라운드에 뽑히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이글스가 2번 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이글스에 뽑히면 2라운드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웬만하면 1라운드에 지명이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이게 1라운드가 왜 중요하냐라고 그냥 물으실 수가 있는데 1라운드랑 2라운드랑 일단은 계약금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평생 남는 것이기 때문에 1라운드 지명 뭐 이런 것 충분히 선수 입장에서는 영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권민규 선수의 가장 장점은 제구죠. 보통은 한국 프로야구에 들어오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구위가 좋은 선수는 워낙 많지만 제구가 장착되어서 프로에 건너오는 선수는 진짜 몇 안 됩니다. 희귀하죠. 완성된 제구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고교 시절에도 통산 9이닝당 1.38개 볼넷 개수를 기록을 했다는 건 대부분의 투수들 아주 원석, 그래서 1라운드 뭐 1번에 지명되고 2번에 지명되고 이런 선수들도 고교 레벨에서도 9이닝당 볼넷 막 3개 이상을 주거든요. 정우주 선수도 막 9이닝당 4개 이상의 볼넷을 주기도 했었고, 이 권민규 선수는 손끝 감각이 워낙 좋은 선수였었죠. 그래서 양상문 코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인 중에서 제구가 최상급, 이거는 이제 양상문 코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구 전문가들이 권민규의 제구력은 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선수가 안타를 맞겠다, 그냥 볼넷을 주느니 차라리 안타를 맞고 뭐 그러겠다라는 마인드가 컸었죠. 프로의 1군 무대에 데뷔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타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선수는 투구폼 자체가 좌완 투수들이 보통 3쿼터 형태의 투구폼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는 그렇지는 않아요. 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은 제구를 잡는데, 릴리스 포인트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권민규 선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채로 이제 프로에 온 선수예요. 구종을 한번 살펴보면은 페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 포크볼 뭐 이런 반대 타자에게도 쓸 수 있는 공이 있기는 한데, 이따가 뭐 약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스트볼 평균 구속이 140km 초반대, 뭐 최고는 147km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커브, 슬라이더 다 던집니다. 특히나 이제 커브는 류현진 선수에게 궤적 자체를 전수받은 바 있었고요. 이 류현진 선수에게 배운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기존 슬라이더 궤적이 커브랑 좀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그립이랑 릴리스 포인트를 가르쳐 줬죠.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도 본인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친히 접근을 해서 가르쳐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멘탈 관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류현진 선수가 멘탈 관리를 선수 후배들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게 진짜 류현진 같이 되면, 사실 하나이글스 투수들은, 젊은 유망한 투수들은 적어도 다 ERA 2점대 찍어야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 류현진한테 배웠다라는 어떤 타이틀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권민규 선수의 25시즌 성적을 한번 보면 시범 경기 너무 좋았습니다. 3경기에서 2.2이닝. 연습 경기까지 합치면 5이닝 이상을 점수를 안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제2의 송진우 이야기도 많았고, 개막 엔트리에 그러다 보니까 들 수 있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우주 선수의 피칭보다도 오히려 권민규 선수의 모습이 더 안정적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규 시즌을 살펴보면 몇 경기 못 나왔어요. 결국은 5.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5자책점을 기록을 했죠. 1군 타자들이 이제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맞춰 잡는다라는 표현은 프로야구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속이 받쳐주지 않는데, 구속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본인이 프로 레벨에서 타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플러스 구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혹은 포심 페스티벌의 RPM이 뛰어나서 보여지는 구속에 비해서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권민규 선수의 피칭 자체가, 포심 자체가 1군 레벨에서 위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때 맞아나가는 타구들이 범타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더라면 정규 시즌에는 집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몸이 또 1군 타자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정규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이글스 입장에선 권민규 선수에 대해서도, 물론 이 선수는 플로어가 좋은 선수입니다. 실링이 높은 선수라기보다는 득점감으로 하나이글스가 픽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육성 계획을 이제 세웠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냐? 일단 피지컬을 강화를 해야 된다. 하체 위주의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다 보니까 권민규 선수가 물론 이제 몸이 아팠던 부분도 있었지만 2군에서 피칭을 좀 오래 쉬었어요.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 부분은. 그러면서 몸을 조금 먼저 만드는 부분에 우선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이용한 투구 메커니즘 정립으로부터 이제 부상 방지 및 힘을 전달하는 효율. 그러니까 구속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어깨가 강하다고 해서 공이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체를 잘 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드는 과정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구속이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평균 한 143km 정도. KBO 리그에서 좌완이 143km 정도. 물론 아주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발 투수가 143km 평균이면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불펜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빠르진 않죠. 근데 권민규 선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하나이글스가 선발 투수로 충분히 키워봄직한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조금 붙으면 1군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김범수를 보내면서 사실 조동욱, 황준서 이런 선수들, 왕앤청도 이번에 포함이 됐고 뭐 이런 선수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권민규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민규 선수가 서드 피치를 완성을 해야 된다. 포심, 뭐 커브 이외에 우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구종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체인지업 같은 공이 되겠죠. 결국은 권민규 선수의 피칭을 보면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군 기준으로 아쉬운 평균 구속, 그리고 결정구, 위닝샷. 그러니까 황준서가 아직은 저는 권민규보다 위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포크볼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심 패스트볼의 구위 자체도 황준서가 더 좋습니다. RPM 자체, 그러니까 포심의 헛스윙 유도 비율도 권민규보다는 황준서가 앞서 있어요. 저는 이 권민규 선수가 어떤 예전 표현으로 빌자면 공끝이라고 하죠. RPM. 이런 무브먼트를 개선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구단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구속 증가가 실패하면 이 권민규 선수는 조금 처음에 우리가 갔던 기대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제구력이라는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정구, 그리고 포심의 위력 증가, 뭐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분명히 기회를 받을 겁니다. 왜냐면
2군에서도 이 선수가 던진 모습에 있어서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히 언젠가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선수고, 저는 권민규 선수도 어쩌면은 오히려 플로어픽으로 우리가 뽑았지만 군대 다녀온 이후에 선발진으로 이제 합류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하나이글스의 영구 결번을 꿈꾼다 이렇게 데뷔할 때 포부를 밝혔던 권민규 선수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는 길게 봤을 때 어디까지 포텐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잘 장착을 하면 실링이 아주 높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아주 잘 장착하면 5선발 미래에, 혹은 원포인트 릴리프의 자원 불펜 자원 필승조로도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당장 26시즌에 그럴 거라고는 뭐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민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